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Q 강사 김선중입니다. 자, 오늘로써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함수 문제를 풀어보는 게 3주차예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함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1번 문제부터 우리 제4작업 4번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씩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까지는 함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은 함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좀 확인하시면서 이런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62페이지 여기에 있는 위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런 함수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되는가 꼭 정리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같이 이 함수 6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259페이지 우리 기출문제 몇 회죠? 3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1번 제1작업 이렇게 적으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은 꼭 한번 요거 함수를 풀기 전에 요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요걸 먼저 한번 풀어 보시고 시작하시는 걸 제가 권장드립니다. 우리 아래쪽에 보면은 1번부터 6번 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시오.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1번 순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순위라고 하면은 어떤 함수 떠올리면 되죠? 랭크라는 함수를 떠올리면 되는데 여기에서 랭크 EQ라는 함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함수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우리 밑에 보니까 n% 연산자까지 쓰라고 돼 있어요. 요건 어떤 거였죠? 우리 결과값의 어떤 뒤에다가 어떤 글자를 붙일 때 쓰는 연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즉 순위만 구하면 되겠다. 문제를 볼게요. 가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래. 오름차순에 중요합니다. 오름차순 표시해 두시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함수 삽입 누르신 다음에 검색해 볼게요. 랭크라고 검색하면은 랭크.eq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선택해서 확인. 자, 랭크는 총 3가지 입력해야 됩니다. 첫 번째 넘버, 어떤 숫자를 우리 랭킹을 매길 거냐? 문제를 보니까 가격에 대해서 랭킹을 매기래요. 첫 번째 요거 EMDU QC30C라는 요 문제, 요거 18,300원에 대한 걸 우리 알아볼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 전체에서. 그런데 요거는 우리 끝나고 나서 채우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꼭 항상 어떤 거? 절대 참조, 달러를 이렇게 땅땅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해야 되니까 0이 아닌 값, 즉 1을 써주도록 할게요. 1. 자, 그러면은 순위가 4등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한번 볼게요. 1등이 89,900원. 이거는 꼴등이네요. 내림차순 순위가 아니고 오름차순 순위니까 순위가 가장 싼 거부터 1등이겠네요. 자, 1등 요거, 2등 요거, 그 다음 3등 요거, 4등은 요거.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잘 나온 것 같으면은 우리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적혀 있는 요 수식에다가 뒤에다가 똑같이 n% 뭐 붙이래요? 위라는 단어를 붙이라고 돼 있네요. 자, 따옴표 꼭 써주셔야 됩니다. 따옴표 안에 위라고 적어주시고 엔터 버튼을 누르면은 4위 이렇게 잘 나왔으면은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하시면은 순위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서 겹치는 순위가 있는지 여러 개 똑같은 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요 순위가 잘 맞는지까지 확인하시면은 1번 문제 완성입니다. 바로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비고. 자, 마지막 글자가 C면 C타입, P면 P타입,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조건이 총 3개예요. 첫 번째는 C, 두 번째는 P, 그 외에는 공백. 즉, 여러분들 조건이 2개일 때 P면 C면 C타입, P면 P타입 이렇게 2개로만 돼 있으면은 우리가 if문을 하나 쓰면 되지만 2개 이상이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if문을 하나씩 더 써야 된다라는 거. 조건이 3개면은 3개보다 하나 적은 if문을 써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꼭 if문을 2번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글자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함수 어떤 거 써야 될까요? write라는 걸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인지하시면 더욱 좋고요. 자, 먼저 우리 오른쪽 첫 번째 문자를 하나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수 삽입, 자, write 찾아서 확인. 어디에서 첫 번째를 떼야 되죠? 상품 코드. 우리 첫 번째 요셀 상품 코드에서 몇 번째, 몇 개를 떼야 된다고요? 1개. 자, 그럼 하나를 추출했어요. 자, 요 내용 그대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복사. 자, 내용을 지우시고 우리 다시 함수 삽입. 어떤 함수 써야 된다고 그랬죠? if. 자, if문 누르시고 확인. 자, 로지컬 테스트. 우리 조건을 적는 거예요. 조건이 어떤 거였죠? 상품 코드의 마지막 첫 글자. 아까 추출한 요게 뭐랑 같으면 같다. 등호 써주시고 어떤 글자랑 같으면 C랑 같으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따옴표 꼭 써주시고 C타입. 그런데 아니면 뭐 해야 되죠? P타입이라고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뒤에 조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럼 다시 한번 조건을 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똑같이 if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if랑 자, 괄호 여시고 아까랑 똑같은 조건 오른쪽에서 첫 글자를 뗀 게 어떤 거? 두 번째는 P면 자, 조건을 완성했으니까 컴마 눌러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면 어떤 거? 자, 따옴표 P타입.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공백으로 하라고 돼 있죠. 공백은 그냥 스페이스를 누르시는 게 아니고 그냥 따옴표 2개를 땅땅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함수가 끝났으니까 함수를 딱 닫아주시기만 하면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확인. 자, 그러면 여기 상품 코드가 T, C도 아니고 P도 아니기 때문에 공백이 나오고요. 나머지 채우기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P타입이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자, 다시 한번 요거 해설을 좀 해드리면은 if문이 여러 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뒤에 있는 조건부터 먼저 해서 복사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앞에 거부터 이렇게 적어줬고 자, 만약에 조건에 C가 맞으면 C타입, 콤마 아니면 그럼 또 조건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건을 합니다. 야, 그럼 C가 아니야? 그럼 P야? 그러면은 P타입. 그럼 C도 아니고 P도 아니면 어떤 거? 공백.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이번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if문이 여러 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복사 붙여넣기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if문 사용하는 방법 꼭 암기하시고 이해하신 다음에 이렇게 적어서 풀어나가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덜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 if문만큼은 여러분들 꼭 정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함수 마법사를 열지 않으셔도 요거를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은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sum if와 count if를 사용해서 평균을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 평균을 구하는 거는 개수를 구하고
썸을 구하면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저번 시간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어떤 걸 먼저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구해야 될 거 count if 차량용을 제외한 분류가 차량용이 아닌 걸 세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함수 삽입 자, count if 자, count if 자, 조건이 어떤 거예요? 자, 맨 처음에 range, 크리테리아 이렇게 있는데 자, range 자, 요거 여기죠. 여기에서 자, 차량용이 아닌 거. 자, 아닌 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자, 우리가 보통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거 앞에 필요 없이 그냥 요렇게 쓰면 되는데 차량용이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 요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 앞에는 이 는이라는 게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지 않다. 는에서 우리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야 되는데 요거는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체하느냐? 우리가 입 벌리는 걸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벌려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수식 결과가 5가 돼요. 자, 차량용 빼고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자, 총 이렇게 5개가 나온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같지 뭘 제외한다. 그러면은 이거 빼고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 자, 그럼 5가 나왔죠? 자,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지워줘요. 두 번째 해줘야 될 거 어떤 거죠? count if가 아니고 어떤 거? sum if. 자, 들어갑니다. 써줄 거예요. 자, range 아까처럼 똑같아요. 분류가 크리테리아 조건 어떻게 쓴다 그랬죠? 차량용이 아니다. 자, 좌우로 이렇게 벌리면 된다고 했어요. 자, sum range 차량용이 아닌 애들의 어떤 걸 더한다고 했죠? 리뷰를 더한다고 했어요. 여기죠, 여기. 여기를 더할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은 5480이 되는가? 자, 1100, 279, 1900, 그 다음에 1100, 1049. 그러면은 한 5,500명 정도 어림잡아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은 5,480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count if 했던 걸 나눠주면 되겠죠. 자, 나누기 어떤 거였죠? 슬러시 하고 아까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면은 자, 평균 리뷰는 1096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count if와 sum if로 평균을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저번 주에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숙하실 텐데 저번 주에 했을 때는 어떤 조건에 맞을 경우만 했어요. 글자가 맞을 때는 그냥 글자를 써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제외한 물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만 아닌 거라는 걸 찾는 거예요. 얘가 아닌 애들을 찾는 거예요. 얘가 아닌 애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좌우로 입을 벌려서 이렇게 같지 않다. 차량용과 같지 않은 애들의 sum if와 count if를 해주면은 우리 3번 문제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엑셀 문제를 푸실 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말을 치환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연습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번 문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매우 간단해요. 두 번째로 높은 사용자 총 평점이래요. 우리가 가장 높은 평점을 구한다 라고 하면은 함수를 max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사용자라고 했으니까 max라는 함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떤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느냐? large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죠. large라는 거는 어떠한 몇 번째, 우리가 숫자를 적을 수 있어요. 몇 번째로 큰 값을 알아내는 함수라고 저희가 저번 우리 함수 공부할 때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larg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요거 두 번째로 높은 사용자 평점을 한번 찾아볼 건데, 문제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정의된 이름은 우리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죠? 우리 위쪽 문제에서. 자, 어떤 영역의 이름을 요렇게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쪽 문제를 푸시지 않으셨으면 요 문제를 푸실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그러면은 푸셨다는 가정하에 우리 함수 삽입의 large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large 찾았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array라는 거는 배열이란 뜻이에요. 배열. 숫자들의 목록, 리스트예요. 자, 어디에서? 평점에서. 그쵸? 평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요걸 드래그를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우리 문제에서 지문에 어떻게 돼 있죠? 평점이라는 우리 정의된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평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 자, 여기에서 몇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K의 값은 몇 번째? 두 번째. 2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 누르면은 4.8점이 두 번째로 크다. 자, 4.9점이 있고, 그 다음에 4.8. 그쵸? 두 번째로 큰 값.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문제지만 앞에 문제를 풀지 않으셨으면 어쩔 수 없이 틀려야 되는 연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여기 위에서 요 문제를 빼먹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평점이라고 썼을 때 에러가 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요거 이름 정의를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름 정의하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셔도 된다라는 점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4번 문제까지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차지 3.0 평균 가격. 자,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에버리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조건이 있어요. 퀵차지 3.0인 애들의 평균이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붙을 때는 뭐 에버리지 if 이런 거 쓰면 안 되나요?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d라고 붙은 함수들은 사용 방법이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총 3가지를 입력하면 되는데 모든 뭐 d-average, d-sum, d-count, d-max 모든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똑같아요. 대신에 조건은 뭐냐? 이름대로 어떠한 결과를 내준다. d-sum이면은 어떠한 거의 합계, d-average는 어떠한 것의 평균, d-max는 어떠한 것들 중에 최대값,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하시고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조건이에요. 조건. 퀵차지 3.0이라고 하는 거는 분류잖아요. 분류. 분류에서 퀵차지 3.0을 찾아봅니다. 자, 그랬더니 분류와 퀵차지 3.0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바로 dAverage라는 함수를 시작해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 우리가 초고속을 찾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요게 분류라는 요 이름과 초고속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고급 필터와 같이 요 내용들을 다른 곳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신 다음에 d라는 함수를 먼저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요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함수 삽입. 자, 찾아볼게요. D average. 찾으셨으면 확인. 자, D average, D sum,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똑같이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크리테리아 이렇게 채워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는 방법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암기하시면은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른 것들은 추가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이 전체, 표의 전체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체를 잡으시면 안 돼요. 내용들만 잡으셔야 됩니다. 내용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품 코드부터 출시일까지 순위와 비교를 잡아도 상관은 없지만 순위와 비교는 저희가 문제를 푸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잡지 않을게요. 여기 출시일까지만 전체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범위로 잡아줍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필드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 이름이 에버리지잖아요. 평균을 구할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할 열. 자, 문제를 봤더니 가격이죠. 가격에 대한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니까 필드에서 우리 이 필드 이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게 나는 싫어. 나는 이게 조금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필드는 우리 여섯 번째 필드를 쓸 거야 라고 6으로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렇게 번째, 여섯 번째라는 거 써볼게요. 자, 그다음 마지막 크리테리아라는 건 조건이에요. 조건. 자, 조건. 어떤 조건이었죠? 분류가 퀵차지인 거. 그래서 이렇게 퀵차지 3.0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가 알아듣지 못해요. 왜? 이 퀵차지 3.0이 어디에서 찾을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분류가 퀵차지인 거 이렇게 범위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분류와 이 퀵차지가 떨어져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필요 없는 게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 곳에다가 조건을 따로 자동 우리 고급 필터 같이 만들어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써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우리가 요거 아니기 때문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요런 식으로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평균이 42,510원이래요. 자, 18,300원, 19,300원, 그 다음에 89,900원. 자, 그러면은 거의 2만원, 2만원, 9만원이니까 자, 그러면은 13만원, 13만원을 3으로 나누면은 한 요렇게 4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암산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모든 함수들이 사용 방법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꼭 요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만들어 놓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 또 하나 덧붙이자면 만들어 놓고 요 내용 지우시면 안 돼요. 얘가 계속 이 조건을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 다 했다고 해서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함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출시일 H14 요거 상품명이네요. 요거를 이용해서 출시일을 여기에 나타내게 하래요. 그런데 여기 H14번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때 출시일도 같이 변경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함수에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나와 있고요. vlookup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vlookup은 어떤 함수였죠? 찾을 건데 찾을 요 표가 열 기준으로 이렇게 버티컬
수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사용하는 함수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표는 이 열 제목이 이렇게 가로로 나열되어 있고 내용들이 이렇게 세로로 수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hlookup을 쓰는 게 아니고 vlookup을 쓰셔야 돼요. 이 vlookup의 기준은 이 열의 제목들이 아니고 데이터들의 방향이에요. 데이터들의 방향.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vlookup을 여기 J14번에다가 써야 된다. 맞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자, vlookup과 쌍둥이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거? hlookup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hlookup은 호라이즌, 수평의 약자예요. 이 데이터들이 수평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쓰는 함수. 쓰는 방법은 vlookup과 똑같아요. 네 가지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lookup value, 우리가 찾으려는 값이에요. 어떤 거 찾아야 되죠? 요거 H14번의 이름을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에서 찾을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 어디에서 찾을 거죠?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상품 코드예요.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는 범위를 안 잡아도 돼요.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상품명은 여기 첫 번째 줄에서 찾기 때문에 이 상품명이 가장 처음이 되게끔 잡아주셔야 되고, 자, 그 이후에 뒤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잡으면 되는데, 출시일을 알아야 되니까 출시일이 있는 곳까지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우리 옆에 순위와 비고는 우리가 함수를 풀었던 거니까 굳이 체크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상품명부터 가격이 아닌 출시일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항상 이렇게 기준, 목록, 범위가 되는 곳은 항상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주시는 습관을 먼저 들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다른 자격증이나 이렇게 다른 곳에서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all index num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우리가 이 테이블 어레이에서 이 파워 스테이션이라는 걸 찾았어. 그러면은 엑셀은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이 줄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줄에서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열을 볼 거야? 찾은 거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 볼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아까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열 레이블을 이렇게 선택해도 된다고 했지만 vlookup은 여기에서 여섯 번째를 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range lookup. 우리가 이 찾으려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냐 아니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거냐 라는 걸 마무리해주는 단계인데 이 글자는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니까 false, 즉 0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43313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날짜 형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확인 눌러주셔서 날짜가 2018년 8월 1일이 맞는가? 파워스테이션의 8월 1일. 자, 다른 거 바꿔볼게요. EMU QC. 자, 4월 1일. 요렇게 잘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vlookup이라는 거는 사용 방법이 hlookup과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잘 정리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용 방법, 뭐 어떨 때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다 풀었지만 우리 7번 남았으니까 우리 7번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제1작업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7번 조건부 서식이에요. 조건부 서식 어디 있었죠? 홈 탭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있었는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수식을 이용해서 어떤 수식을 써야 된대요. 자, 우리 뭐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도 있었고 어떤 걸 사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수식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체크를 해주시고 사용자 총 평점이 4.8 이상인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평점 요것만 보는 게 아니고 자 조건부 서식의 범위를 잡을 때는 우리가 서식을 지정해야 될 모든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첫 번째 요거 열 레이블, 열 제목을 잡아야 될까요? 여기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포함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만 잡아야 되느냐? 맨 윗줄과 아래 두 줄을 제외한 가운데 내용 전체가 이렇게 범위로 잡혀야 돼요. 왜? 문제에서 행 전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들어갑니다. 수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수식 없죠? 새 규칙 들어갑니다. 새 규칙. 자, 그럼 총 6가지 조건이 있는데 맨 마지막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다. 자, 그럼 밑에 수식을 써줘야 돼요. 수식이니까 항상 뭘로 시작한다? 는으로 시작한다. 자, 는이라고 해서 수식은 어떤 거 얘기하냐? 조건을 수식 스타일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럼 조건이 어떤 거죠? 총 평점이 4.8 이상.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몇? 4.8. 그래서 크거나 같다 4.8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되는가? 이 부등호 앞에 들어가야겠죠. 어디가 4.8 이상이어야 될까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사용자 총평점 여기겠죠, 여기.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F5라는 주소가 절대 참조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즉 이동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조건은 이 총평점을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쵸? 이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열을 고정을 풀어야 될까요? 행을 고정을 풀어야 될까요? 열은 우리가 고정을 풀 필요가 없어요.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왜? 여기만 봐야 되니까. 그런데 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즉 행의 앞에 5라는 숫자 앞에 있는 달러는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고 자, 이 조건이 맞을 때 서식 어떤 거 하래요?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글꼴은 굵게, 글씨 색깔 어떤 색? 파란색. 자, 연한 파랑 하시면 안 됩니다. 꼭 파랑이라는 숫자를 찾으셔서 확인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확인 누르시면은 자, 4.8 이상인 친구들만 이렇게 파란색이 된다. 4.8이란 친구는 왜 됐을까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나머지들은 크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과 굵게가 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행 전체가 이런 식으로 서식이 잘 먹었다면 여러분들 7번 문제까지 완성을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도 우리 함수와 조건부 서식까지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함수는 계속 풀면 풀수록 여러분도 익숙해지시니까 우리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서도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푼 6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함수들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함수들도 꼭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함수 부분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걸어놔야지 뒤에 다른 문제들을 풀 시간이 여유로워지니까요. 함수나 여러분들 타자 연습 같은 거 꼭 매일매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부터 어디까지
우리 차트 그리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시험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해설을 해볼 거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전체 문제를 푼다. 우리 모의고사 1회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같이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